오늘 낭독할 책은 돈그릇을 키우는 6가지 방법입니다. 책은 출판사 요청으로 낭독합니다. 지은이 김승현. 김승현, 조조칼국수 대표. 대학교 앞 옷가게를 시작으로 온라인 의류 쇼핑몰 닭강정 가게, 600평 규모의 대형 패밀리 레스토랑, 곱창 전문점, 돼지찌개 전문점, 한우 식육식당, 분식집, 조조칼국수, 육가공 업체까지 25곳의 매장을 단 한 번의 실패 없이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청년 사업가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사가 가장 잘 되는 칼국수 가게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는 자신의 사업이 시한부라고 단언한다. 아니, 대한민국의 모든 자영업자는 시한부라고 말한다. 6개월이냐 1년이냐 10년이냐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언젠가는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기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를 인정받지만 안타깝게도 장사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쇠락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 그가 6개월을 1년으로, 1년을 3년으로, 3년을 10년으로 장사의 생명력을 연장하기 위해 쉼없이 노력하는 이유다. 책은 출판사에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낭독을 하는데, 조조칼국수 저는 사실 처음 듣거든요. 제가 칼국수를 그렇게 즐겨 먹지 않아서인지 모르겠지만은 꽤 유명한 칼국수 집인가 봅니다. 자, 지은이 소개를 한번 해봤고요. 자, 목차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목차. 이 지은이의 철학이 담겨있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1. 홀로서기, 2. 고객 창출, 3. 소비 심리, 4. 사람, 5. 리스타트, 6. 자기 절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사람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한번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128페이지. 조조칼국수가 어디에 있는지 많이 있나 봅니다. 저도 한번 가서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혼자 하는 게 빠르다라는 착각. 사업을 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자신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업은 돈과 아이디어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기획자, 즉 감독이나 리더 스타일이라면 자기 사업에 도전해 볼 만하다. 반면 플레이어, 즉 기술자나 전문가, 직장인 스타일이라면 조직원이 더 잘 어울린다. 유능한 선수가 되는데 필요한 재능과 뛰어난 감독이 되는데 필요한 역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감독, 기획자, 리더와 기술자, 전문가, 조직원은 과연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축구를 예로 들어보자. 먼저 감독에게 필요한 역량은 학연, 혈연, 지연에 묶인 어설픈 의리나 온정이 아닌 객관적인 시선이다. 기술과 체력, 멘탈 관리로 선수 개개인의 실력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팀 내 잠들어 있는 투지의 의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기가 막힌 선수 교체 타이밍으로 판을 뒤집고 패색이 짙은 경기를 승리로 바꿀 수 있는 전술적 유연함도 필요하다. 반면 선수에게는 강인한 체력과 멘털, 전술을 이해하고 실행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결정적인 순간에 폭발적 힘을 내는 순발력, 넓은 필드를 지치지 않고 뛰어다닐 수 있는 지구력, 공간을 파악하고 상대 선수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민첩성 등이 필수 조건이다. 이런 플레이어를 사령탑에 앉히거나 반대로 전략과 전술에 강한 감독을 필드 위에 세워놓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경기는 산으로 흘러가고 결국에는 서로의 역량을 의심하며 남 탓을 할 수밖에 없다. 처음 장사를 시작할 때 내가 그랬다. 감독과 기획자가 아닌 멀티플레이어, 즉 기술자가 된 결과 내 영혼과 노동력을 갈아 넣어야만 조직이 굴러가는 장사로 끝나고 말았다. 패착의 시작. 대학 시절 옷가게를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20대 후반 온라인 의류 쇼핑몰을 오픈했다. 일과 사람에 미쳐있던 터라 개인적으로는 재미있는 시간이었지만 업무적으로는 극한의 한계를 경험한 시간이기도 했다. 당시 직원을 8명이나 둘 정도로 장사가 잘 됐지만 그곳에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나 혼자였다. 직원들에게 일일이 일을 가르치는 것보다 내가 처리하는 게 더 빠르고
직원들이 고객을 응대하는 것보다 내가 대응하는 게 매출이 더 높았기 때문이다. 머리로는 이런 상황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가슴은 다른 이야기를 했다. 나는 되는데, 나는 어렵지 않은데. 상대는 왜 그걸 못하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 독보적으로 역량이 뛰어난 선수가 감독이 되면 자신의 능력치가 팀을 운영하는 기준이 돼버린다. 패착의 시작이다. 한 가지 예로 쇼핑몰 업무의 80%는 고객 불만을 처리하는 것이다. 온종일 배송이 느리다,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옷의 컬러가 사진과 다르다라며 항의하는 사람을 상대해야 한다. 사실 고객과의 통화에서 처음부터 큰 소리 날 일은 그리 많지 않다. 어느 정도 대화를 주고받다가 서로 감정 싸움으로 번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보통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직원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참고 기다려줘야 한다. 하지만 당시 내게는 그럴 인내력이 없었다. 불씨가 더 커지기 전에 빨리 진화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직원의 전화기를 낚아챘다. 죄송합니다. 사이즈에 문제가 있나요? 저희 쪽에서 실수가 있었나 봅니다. 급해서 주문하셨을 텐데 화가 나실 만해요. 언제 교환을 기다리겠어요? 어떻게 제가 직접 교환해 드리러 갈까요? 근데 언제 입으실 건가요? 혹시 나이트 가시려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고 고객의 불편함을 이해하고 대안을 제시한 뒤 데이트, 면접, 나이트 등 구매 목적까지 파악하면 대화의 방향이 달라진다. 요즘 나이트물은 어디가 좋은지, 유행하는 춤은 무엇인지, 어떤 차림이 이성의 관심을 끌 수 있는지 등 물건이 아닌 상대의 주된 관심사로 소통을 이어가다 보면 어느새 분노는 사라지고 호기심이라는 놈이 등장한다. 특히 또래를 대상으로 하는 장사는 공통의 관심사가 많아 이런 부분에서 용이하다. 어느 정도 친밀감이 쌓이면 상대는 어느새 환불건으로 전화했다는 사실을 잊은 듯 그럼 형님이 가장 괜찮은 놈으로 추천 좀 해주세요 라며 새로운 소비 욕구를 꺼내 보이곤 했다. 이성이 아닌 감성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 대학 시절 옷가게를 할 때 가장 느낀 것 중 하나가 사람은 이성이 아닌 감정으로 물건을 구매한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내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이번 달 예산이 얼마나 초과됐는지 점검하고 물건을 사지 않는다. 일단 눈에 들어온 물건을 손에 넣고 마이너스로 구멍이 난 지갑보다 구매의 기쁨을 더 플러스로 여긴다. 그러고는 뒤늦게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할 이유를 찾는다. 청바지가 여러 벌 있어도 요즘 입을 만한 옷이 없어서, 지난번에 산 남방과 어울리는 바지가 필요해서 라는 식이다. 결국 고객의 감정을 건드려야 지갑이 열리는 것이다. 내가 전화기를 잡으면 10만 원을 환불하려던 고객이 50만 원어치 옷을 추가로 구매하고 직원이 수화기를 잡으면 곧바로 환불로 이어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런 과정을 몇 번 거치고 난 후 결국 모든 CS를 내가 담당하기에 이르렀다. Q&A 게시판이 따로 있었지만 내 스타일에 익숙해진 고객들은 이를 이용하지 않았다. 스피커폰으로 고객과 통화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마우스를 잡고 모니터에 뜬 재고를 확인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다른 고객의 문자에 대답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매일 새벽 4, 5시까지 전화기를 붙잡고 살았다. 하루 평균 200여 건 이상 이어지는 고객의 문의를 처리하려면 어쩔 수 없었다.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나 외의 다른 직원들은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제대로 학습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직원들이 고객과 온몸으로 부딪히며 얻어야 할, 배워야 할, 성장해야 할 과정을 나 혼자 독점했던 것이다. 운전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에게 직접 운전대를 잡게 하는 것이다.